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7호 제8면 기사입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연구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학교 준비도 등 정부 지원 연구과제 8권 선정. 순천향대 부천병원, 병원장 신흥진, 연구진이 최근 8권의 정부 지원 연구과제에 선정돼 최대 4년간 17억 2,500만여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선정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중견연구위원과 우수신진연구위원, 생애 첫 연구 사건 등 총 8건이다. 중견연구 지원사업은 박춘식 호흡기알러지내과 교수,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세포외기질 형성과 관련된 EPB41리터 3의 역할 규명 및 제어기술 개발, 이영구 정형외과 교수, 골수염 모델에서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한 AGNPS 혼합 골지지체의 치료 메커니즘 규명이 선정됐으며, 우수신진연구 지원사업은 이시형 안과 교수, 망막 오가노이드 유래 엑소좀을 활용한 녹내장 치료제 후보 물질 발굴, 최서연 영상의학과 교수, 췌장내 유두상 점액 종양 환자의 췌장암 발생 예측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 예측 모델 개발이 선정됐다. 또 생애 첫 연구 지원 사업은 김웅빈 비뇨의학과 교수, 간질성 방광염 통증성 방광 환자의 소변 마이크로바이옴과 항균 펩타이드 휴먼 베타 디펜신 2의 관계 분석, 백예린 호흡기 알러지내과 교수,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영향 분석 및 치료 타깃 발굴, 이지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학교 준비도, 이유민 소아청소년과 교수, 소아기능성 장질환과 마이크로바이옴의 관련성 분석 등 사건이 선정됐다. 신흥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우리 병원 연구진은 이번에 선정된 연구 과제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 지원 과제를 꾸준히 수행해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병원도 연구 교육 시설을 한 공간에 모은 순천향 미래의학관을 중심으로 첨단 의료 연구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첨단 미래의학을 선도하고 환자 안전과 건강,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 키트 무료 배부. 부천시는 면역 수준이 낮고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7만 1,313명의 취약계층에게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무상 지원한다. 지난 3월 2일 노인복지시설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임신부,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수급자 및 자상위, 중증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3월 중으로 배부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는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다. 한편 임신부와 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할 예정이며, 임신부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 확인서, 모자 보건 수첩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키트를 받을 수 있다. 부천시 청소년 마음돌봄과 건강한 정서 발달 위한 마음돌봄 학교 시범 운영.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백진현 센터장 에서는 오는 3월부터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돌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감정교육을 제공하는 마음돌봄 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음돌봄 학교 사업에는 부천여월중학교, 교장 최광자와 원종고등학교, 교장 이상석, 가 시범학교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는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기본 감정의 의미와 조절 방법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정 수업이 한 학기 동안 제공될 예정이다. 2021년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중고등학생이 25.2%, 청소년 사망 원인은 10년 넘게 자살, 고의적 자해,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감정과 관련된 청소년 고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위한 감정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마음돌봄 학교 사업에서는 청소년 감정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 이를 바탕으로 마음돌봄 활동을 실천해보는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한 마음돌봄 학교 문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지역번호 032-325-3002, 카카오톡 채널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수원시 발달장애인 건강한 자립 돕는 서비스 운영. 수원시가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해 맞춤형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단체 6개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주간 활동 서비스, 만 18세 이상 물결표 쌓인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대상, 를 제공할 홈의실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단체,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만 6세 이상 물결표 쌓인 18세 미만 발달장애 학생 대상, 를 운영할 한국아동발달 사회적 협동조합 등 2개 기관단체 등 총 6개소를 선정했다.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자조 모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2월 14에서 16일 발달장애인 서비스 경험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이 있는 공공비영리 민간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했다. 이후 지난 2월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회의를 열고 기관 현황, 시설 안전 편의성, 사업 수행 실적,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했다. 기존의 활동 서비스를 운영하던 기관 단체를 포함해 총 12개소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선정 기관들이 앞으로 3년간 발달장애인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길 바란다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위기 청소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수원시가 위기 청소년 통합사례관리, 청소년 안전망 협업체계 구축,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지역 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원시는 10일 수원시 청소년재단에서 2022년 제1차 청소년 안전망 통합사례 회의를 열고 위기 청소년 지원 방안과 청소년 안전망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사례관리 관련 기관, 수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계자, 통합사례관리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지역 내 학교 경찰서 등에서 사례관리를 의뢰한 위기 청소년 8명에 대한 통합관리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고위기 청소년은 수원시가 연계해준 청소년 안전망 관련 기관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비롯해 놀이치료비, 수술비, 상담비 지원, 진로 지원, 취업을 위한 학원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고위기 청소년, 만 9세 물결표 사인 만 24세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돼 운영하는 청소년 안전망 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공모 3년 연속 선도 지자체로 선정.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공모에서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3년 연속으로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쪽방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자립과 정착을 돕는 것이다. 수원시는 올해 8천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비 4천만 원, 도비 1,6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고 쪽방촌을 찾아가 수원시의 주거복지 사업을 설명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또 주거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대상자 입주에 맞춰 효과적으로 정착을 지원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원은 이어진다. 입주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자활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정신건강 공동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